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우승 확률이 높았던 대회죠. 토트넘이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또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대회인 카라바오컵, 그러니까 리그컵이라고 부르죠. 카라바오는 스폰서고 이 리그컵에서 첫 경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2라운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참가하는 첫 라운드입니다. 토트넘이 2라운드에서 떨어진 게 2005-2006 시즌 이후로 18년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굉장히 좀 뜻밖의 결과인데, 물론 좀 대진운이 안 따르긴 했습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만나는 대진이 이 토트넘 풀럼전하고 노팅엄 번리전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경기 내용이 좀 좋지 않았고요. 물론 뭐 안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럼보다도 훨씬 선발 라인업을 많이 바꿨어요.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골키퍼 바꾸고 수비 쪽에 한 명 바꾸고 미드필더 한 명 바꾸고 뭐 공격 쪽에 한 두 명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토트넘보다는 그래도 주전 선수를 많이 선발로 기용을 했고, 토트넘은 판더벤하고 히샬리송 두 명만 그 선발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9명을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 좀 안 맞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준 이후에 실전에 선발로 처음 나온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출발이 더뎠습니다. 특히 좀 전방에서 압박을 풀럼이 경기 초반에 정말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압박이 안 돼서 좀 기선제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경기 중반까지도 많이 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더벤의 자책골이 있었고, 그 뒤에 드디어 히샬리송이 그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꽂아 넣으면서 동점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그 대회에서는 지금 연장전이 없습니다. 연장 없이 승부차기로 바로 이어진 경기에서 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와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풀럼이 5명이 다는 반면에 토트넘은 왜 산체스를 3번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 키커로 나온 산체스가 실축을 하면서 5대3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제 에릭 다이어 선수의 출전 여부였습니다. 선발이 아니더라도 벤치에는 이름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텐데, 에릭 다이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떴습니다.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만이 아니고 도르트문트도 에릭 다이어를 원한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영국 팬들조차도 아니 왜 케인이 외롭대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적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선발로는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이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했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 경기 초반에 경기가 안 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술적으로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융통성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제 풀백들을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미드필드 전진시켜가지고 중원 점유를 좀 많이 해 나가는 이런 축구를 했던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번 시즌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수비 쪽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경기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볼을 만지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이날 토트넘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후반전에 나왔어요. 52분에 나왔습니다. 후반 7분에.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번에 또 선발로 냈던 것은 히샬리송이 좀 그 감을 찾기를 바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 보거든요. 선수 본인도 욕심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기용이 성과가 거의 없을 뻔했는데, 아무튼 첫 슈팅하고 4분 뒤에 페리시치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딩으로 꽂아 넣으면서 이번 시즌의 득점 기자를 텄습니다. 이게 재밌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 직전에 상대팀 오른쪽 풀백인 테테 선수가 축구가 찢어졌습니다. 근데 벤치에 예비 축구가 없으니까 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이 직접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신발 갈아 신으려고. 이거 얘기해가지고 벤치 쪽에도 갖다 주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테테가 빠져서 10명이 뛰는 사이에 하필이면 그 테테가 빠진 그 위치를 페리시치가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그게 이제 히샬리송 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풀럼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승부차기 그 풀럼 마지막 키커로 그 테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갈아 신고 나온 축구화로 토트넘을 탈락시키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자해진 느낌이 있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출전했습니다. 후반 25분에 클루셉스키 또 파페사로 함께 투입이 됐고요. 히샬리송, 페리시치 그리고 스킵이 빠졌습니다. 그 전에 하프타임 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셀소를 뺐어요. 그러니까 로셀소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 그 메디슨의 역할을 맡을 걸로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확실히 폼이
안 살더라고요. 일단 상대의 어떤 그 압박, 피지컬한 부분에 좀 많이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자꾸 왼쪽으로 밀려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전반 45분밖에 기회를 주질 않았었는데 뭐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로셀스를 빼고 넣은 것이 이제 데인 스칼렛 선수였습니다. 이제 어린 스트라이커죠. 이 선수가 들어온 뒤로는 히샬리송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서기보다는 약간 투톱에 가깝게 서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히샬리송 페리시치가 나가면서 그 페리시치가 있던 왼쪽에 선발 라이트 윙으로 나왔던 그 솔로몬이 이동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갔고 셉세비가 오른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스칼렛 선수가 그 전방에서 이렇게 공격 조합이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10분 뒤에 메디슨이 들어왔거든요. 그 전까지 10분 동안 메디슨의 역할, 평상시에 메디슨이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윙어부터 뭐 최전방 또 2선 공격수까지 플레이메이커까지 그러니까 두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로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메디슨이 들어오고 나서는 왼쪽으로 좀 빠졌고요. 아무튼 이 메디슨하고 손흥민이 동시에 뛸 때 확실히 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85분쯤인가요? 문전에 침투를 해서 기회를 만들 뻔했지만 약간 두 명이 에어싸이면서 멈칫하다가 뺏기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히샬리송, 솔로몬 이런 조합이 페리시치 이런 조합이 있을 때보다는 로셀소 이런 조합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유럽 대회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대회가 카라바오컵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그 이영표 선수 있을 때 그 우승을 했던 토트넘의 21세기 유일한 우승도 바로 이 그 카라바오컵, 이 리그컵, 지금 정식 명칭은 EFL컵이죠. 요 대회고. 근데 이 대회를 뭐 제대로 네. 한 경기도 못 이기고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허탄한 그런 결과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샬리송이 득점 계좌를 오픈한 거죠. 이게 공격수들은 골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부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적절한 시점에 골이 좀 나와줘야 자신감도 찾고 유지가 되면서 감독도 계속 기회를 주게 가는 거기 때문에 팀은 탈락을 했고 뭐 컵대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히샬리송 선수가 제대로 된 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뭐 브레넌 존슨 뭐 영입설도 있고 합니다만 그 선수도 뭐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선에서 뛰는 선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히샬리송 그리고 저는 오히려 히샬리송이 안 되면 손흥민 톱보다는 지금 토트넘 구조에서는 데인 스칼렛 선수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히샬리송 선수가 제 몫을 해주느냐 하고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시도 구상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 팀은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골을 만들어낸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스칼렛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데인 스칼렛 선수가 이제 그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이기도 하고 토트넘에서 사실 전임 감독들이 기회를 많이 안 줬습니다. 컵대 위주로 뭐 잠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유스 출신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부여를 못 받았고 가진 능력에 비해서 실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그래도 후반 45분 다 뛰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뛰었습니다. 이날은 아무래도 그 계속 시즌을 리그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앞쪽에서 1차적인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앞쪽에서 압박을 해주고 뛰어다니고 연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연계까지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리그에서도 막판에 시간을 조금씩 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됐고요. 다음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한 세 번째 의미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 특히 공격 쪽, 특히 미드필드 쪽, 특히 수비 쪽. 네. 한마디로 다 골키퍼까지도 부상자들이 나오거나 이탈자들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로메로하고 판더벤 선수 조합일 때하고 산체스하고 판더벤 조합일 때하고 확실히 그 수비하는 거를 떠나서 일단 빌드업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포스터 선수하고 비카리오 선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비카리오가 있을 때는 센터백 사이에 비카리오가 사실상 스위퍼 역할을 하면서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뭐 사르가 됐든 비스마가 됐든 깊숙이 내려오는 모습이 지난 경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역할을 포스터 골키퍼가 사실상 못 해주니까 지금 위에 있던 호이비르 선수가 후반전에는 뭐 사르도 좀 내려왔었고 스킵도 내려왔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드필드 숫자가 좀 적어지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공격 쪽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 선수는 왼쪽에 오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을 때 그닥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리고 로셀소가 참 좋은 선수인 걸 우리가 다 알지만 토트넘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힙니다. 기본적으로 피지컬 싸움이 좀 많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좀 실전에 많이 못 뛰다 보니까 함께 뛰는 동료들하고의 손발도 잘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 카라바오컵 같은 컵 대회를 꾸준히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탈락이 더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짧은 시간 70분에 들어와서 이제 20분 뛰었는데 추가 시간까지 더하면 한 26분 뛰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역할을 두루 수행을 하면서 뭐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다. 그 스프린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볼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이 팀에서 갖고 있는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주장으로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재자 역할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 승부차기 때 1번 키커 게다가 선축이 아니라 토트넘 후축이었잖아요. 후축 팀의 1번 키커는 진짜 이게 심리적 부담이 크거든요. 실제로도 오른쪽으로 뭐 나름 잘 찼습니다만 골키퍼한테 막힐 뻔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어떤 리더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두루두루 잘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는 짧지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이 카라바컵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현실적으로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좀 탈락을 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면 리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1월달에 시작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1월달 3라운드부터 참가를 하는 FA컵에도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풀럼전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탈락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